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태화동 행정기관 팀장 김정수입니다. 참석해 주신 도의원, 시의원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 총장님, 주민자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소원지 작성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의원님께서는 책상에 놓인 소원지에 태화동을 위한 덕담을 작성해 주시고, 작성된 소원지는 2월 24일 정월 대보름 닷집 태우기 행사 시 함께 소각됩니다. 동장님께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시장님과 의원님의 인사 말씀 후 시장님께서 주민과 의대화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함동 2024년 태화동 업무 보고 및 주민과 의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태화동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명으로 인구 대비 18% 정도 됩니다. 저희들 인구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면은 20세 미만이 13%이고 50세 미만이 33%, 50세 이상이 54%로 앞으로 갈수록 복지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어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과 복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소통 공감의 주민 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SNS 시정 공유, 현장 행정 추진, 통장님 협업, 각종 행사 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하고 공무원 시험터 등의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긴급 및 특수시책 추진, 태화동 개발 사업,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복지 행정 추진입니다. 고령자, 저소득 및 생활 애로 세대에 대하여 방문 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단과 재능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찬 나눔, 민간협력사업 등 주민주도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소골목 보도블록 세척 및 부분보수입니다. 저희 태화동에는 폭이 80에서 한 2.5m 미만의 이런 소골목들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가 된 곳도 있지만 여건상 정비가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목이 너무 협소하거나 또 개인 토지 소유이거나 노후 건물이 인접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입기로 우기 시에는 미끄럽고 이물질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아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나 포장하는 민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니까 설치가 좀 오래되었더라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보면 그 보도블록 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2023년도에 건설과 협조를 해서 고압 세척 및 부분 보수를 시행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시행 전이고 우측이 시행 후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맨홀 같은데 보도블록이 꺼지거나 이런 것들은 부분 보수하고 이렇게 시행한 결과 골목길 상태가 개선됐고 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시행 시에는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에 동의 절차가 없어 신속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은 없으며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시민 불신 해소 및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태화동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입니다. 건의하게 된 배경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태화동이 단독주택지역이거나 옥동 쪽에서 내려와서 강변에 우리 많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령자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기 천리천을 건너거나 아니면 6차선 도로 횡단을 하거나 또 여기 우측에 보시는데 계단을 내려와야 되거나 경사로를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기 우측에 천리천 어린이 물놀이장부터 배수 펌프장까지 기존 산책로가 있는 곳을 맨발 걷기 산책로로 조성 건의 드립니다. 이 구간에는 평소에도 우리 뒤쪽에 있는 그 단독 주택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봄 가을이 되면 옥동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뒤쪽에 그림에 보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 좌우측으로 해서 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 70년대하고 80년대 그 건축된 그 한옥들이 많습니다. 근데 빈집이 생기면 차츰 지속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또 아니면은 뭐 지금 저희들 보면은 저 한의원도 들어와 있는 경우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 뒤쪽으로는 우리 공예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는 분들이 또 이 산책길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도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여기 중앙의 거리나 이런 데서 뭐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은 저희들 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리천 어린이 물놀이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기존에 물놀이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족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책로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사항 7건 중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 미끄럼 방지 시설 완료했고, 태화중앙로 노상주차장 관련 주정차 금지 구간을 해제하여 주차 가능도를 조치하였으며, 월남골 일방통행 확장 요청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재지정 추진 중이며, 기존의 도로에서 나오는 저 좌회전이 안 되었는데 지금 좌회전이 되도록 교차로를 개선했습니다. 용어로 보건 관련은 5천만 원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명령 추진 중으로 총 4건은 완료하였으며, 주민동화 불가, 조건 불합리,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3건은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15건 중 1,500만 원 투입하여 클린하우스 시설 개선, 태화중앙의 거리 항진 개선, 서부지정 맨홀 개선하였으며, 노인의 수당 사용 관련은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사용을 안내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교육하였고, 축제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는 장소를 다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00만 원의 예산으로 폐가 철거를 조치하였고, 가로수 악취 관련은 조기 수확으로 조치 등 총 7건은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수목 변경 등 1건은 장기 검토 중입니다. 도로 및 보도의 여건 분리, 법령 및 형평성, 목적 불부합, 사업 목적 및 조례, 여건 불부합 등으로 7건은 불가하였습니다만,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태화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화동은 아마 안동 역사의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동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오늘의 안동이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김영동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또 송강현 의원님, 안유한 의원님과 함께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계도 우수가교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안동을 대전환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두었던 그러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꿈을 현실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안동 시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하나하나씩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30년 이상의 수건 사업이었던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안동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20년 전에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이때 또 일부의 시민들은 못마땅해서 쓸데없는 거 왜 만드느냐고 엄청나게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안동은 바이오 생명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백신 1호를 만들었고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SK 플라즈마 등 바이오 백신과 관련되는 대기업의 안동에 유치가 되었고 그 결과가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이러한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것이 변화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만 먼저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만들 때 많은 국민들 특히 정치권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농로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웬 말이냐. 도로가에 누워서 대못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오늘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은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조용은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 항상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의 안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이오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었지만 기업이 유치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산업단지가 유치되었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동은 이제 문화관광도시에서 친환경 기업도시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물산업, 백신 산업, 대마 산업이 안동의 주력 성장 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기업 유치 실적은 한 80%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넘게 해서 이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안동에는 청년들이 몰리게 되고 청년이 살만나는 그러한 생산을 만들므로 인해서 안동은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우리 시민에게 더 이상 예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거듭 태어나는 기초를 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동시민의 오랜 수건사업이었던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 안동댐은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댐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원화시키고 산업화시키려는 노력보다가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된다, 개발이 안 된다, 호흡기 질환이 걸린다 등 불만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원화 산업화 시키려는 노력은 사실상 하지 않았고 하류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이유로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해 놓았습니다. 춘천은 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으면서도 댐 주변에 밀학시설 하나 없고 유람선 하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됩니다.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고 수상 호텔을 만들고 유람선도 띄우고 수상 실경 공연장도 만들어서 댐이 그야말로 관광 자원이 되어서 안동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비가 신청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안동댐은 그야말로 춘천 이상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동 시민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민들에게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물은 공공재고 공유제입니다. 윗논에 물이 차면은 아랫논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협력 기금을 받아내야죠. 근데 우리는 50년 동안 물을 줬어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어요. 작년에 대구의 맑은 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맑은 물을 줄 테니까
하류 지역민들도 우리에게 상하는 대가를 달라고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 되면은 우리 안동댐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보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맞댐의 물이 하루에 34만 톤 포항과 영천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안 보내준다고 대모 몇 번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보내주었습니다. 돈 10원도 받은 적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동과 대구가 협약을 하기 전에 그 전에는 구미에서 대구로 협약을 했어요. 지금은 파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협약 내용을 보면은 하루 30만 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연간 100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센티브, 수천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맞댐의 물을 하루에 34만 톤 보내주면서 돈 10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물은 줘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전기나 통신은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은 이제 물을 자원화시켜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동의 물을 대구에 보내는 그 협약은 정말 안동댐을 새롭게 만드는 전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이 완료가 되면은 연간 200억 원을 받습니다. 대구에서 군위의성 통합신공항 안동까지의 강력철도가 연장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군위의성 통합신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지만 댐 상류 지역 주민들은 농업 용수가 없어서 천수답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댐이 더 이상 예물단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물단지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동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에 이어서 작년에 하회 탈춤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로 이제는 대한민국 문화특구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인 안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은 사실상 안동공항입니다. 안동에서 30분만 하면 가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도심과 30분 이내에 공항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시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옆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공항이 안동공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개항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은 나무공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공항은 왔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되는 이와 같은 뼈아픈 일을 또 감내해야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옆에 안동공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공항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안동을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해야 될 가장 큰 일들은 교육발전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특구, 교육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 이 세 개를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인 문화특구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안동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발전 특구. 안동은 교육도시입니다. 인재를 잘 길러야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기회발전 특구는 어떤 것이냐면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안동으로 오면은 상속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모두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가 다 풀립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지방으로 이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들은 살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설사 안 되더라도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힘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백절불굴 중력 이산의 자세로 새롭게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은 거의 완성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동 시민에게 수돗물 반값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수돗물 반값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울진 원전은 원전 하나를 유치했다는 이유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세를 모두 공짜로 줍니다. 수돗물을 반값을 줍니다. 원전보다가 안동댐, 이마댐이 시민에게 주는 피해는 훨씬 더 크고 또 다른 지역 하류 지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심리적인 이유, 피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5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수돗물이라도 반값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부세를 주는데 국가에서 안동시에서 교부세를 많이 주는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안동 시민은 궁극적으로는 수돗물을 공짜로 줘야 돼요. 대구 시민보다 안동 시민이 먹는 수돗물 값이 3분의 1이 더 비쌉니다. 시장님 잠깐 얘기하시는데 그 시의원들 나와 있으니까 일단 들으세요. 예, 예. 일단 듣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시의원들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수돗물 반값 문제를. 예예. 그 예. 제가 말씀 다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오랜 수건 사업이 36사단을 우리의 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36사단을 언젠가는 우리의 품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수십 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김영동 의원님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지도인과 함께 국방부가 체육시설, 연병장, 그 다음에는 체육시설을 안동시민이 쓰도록 해주겠다. 역사에 처음이 있는 일입니다. 군사시설을 민간에게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었고 또 제가 사단장을 만나서 우리 시도위원님과 국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걸 주겠다. 빌렸어요. 그것도 공짜로 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군인이 들어가는 시설과 민간이 들어가는 시설을 분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왜? 군사시설 쪽에 우리가 쓰기는 써야 되는데 맨날 군인들을 훈련한다고 어떨 때는 들어오고 어떨 때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은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완전히 분리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럼 분리하려면 망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운동장에 잔디도 깔아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예산들이 또 의회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지금 36사단의 병력은 500명밖에 없습니다. 점차 줄어들게 될 거고 안동시민이 자꾸 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안동께 다 돼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안동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왕창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일부의 의견은 그 국방부가 안동시에다가 시설을 다 해줘야 되지 안동시가 왜 안 오? 전쟁 나면 다 뺏길 텐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대한민국 전체는 군사체제로 바뀝니다. 전쟁 나는데 거기 가서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어떤 시민에게 전세를 줍니다. 근데 공짜로 줬는데 그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냉장고도 넣어주고 세탁기 다 넣어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내 거는 내가 해야죠. 이런 것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동시에서는 매년 출산율이 600명밖에 안 됩니다. 사망자는 얼마냐? 1800명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안동은 없어집니다. 태화동도 보면은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그러한 도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의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민선 8개 들어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또 그 예산이 의회에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놓기 위해서 엄마들은 칠곡 가고 부산 가고 서울 가고 대구 갑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동에서 놓은 아이들이라도 안동에서 좀 돈이 들더라도 안동에서 보살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아이 한 명 놓으면 이제 1억 줍니다. 1억. 그만큼 아이 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의 놓은 아이라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아이 놓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안동을 만든 사람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사별하고 아내를 사별합니다. 홀몸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홀몸 노인들의 대부분이 고독사를 당합니다. 돈은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는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또 축제도 한번 가고 싶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홀몸 노인 돌봄 서비스도 문턱을 넣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00여회 이상의 의회와 소통을 많이 했고 지구를 2바퀴 반들 정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방문해서 많은 예산을 획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민의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좌절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더 소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의회와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탁, 업체청탁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안동시에서는 540개 업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안동시 소규모 예산을 싹쓸이해 가버립니다. 이러한 기득권의 세상을 철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소규모 예산 2천억, 2천만 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 총괄제로 다 바뀌어버렸죠. 어떤 업체든지 한 업체당 2억 한도로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골고루 해야지 기득권, 힘 있는 사람만 한쪽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니까 기득권은 또 저항이 심한 거예요. 이제 안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득권의 세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태화동의 예산도 과거에는 태화동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돈을 줬습니다. 이제는 태화동 예산이 예를 들어 30억이다. 30억을 통째로 다 줍니다. 그리고 동장님 주관하에 주민 여러분이 협의해서 우리 동네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특정인의 힘으로 예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야 됩니다. 주민이 행복한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동시의 조직도의 맨 위쪽이 위대한 시민입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맨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시장, 국장, 가장이 있어요. 지금은 조직도가 어떻게 되느냐. 맨 위쪽에 위대한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계장, 가장, 국장, 부시장, 시장은 맨 아래쪽에 있어요.
읍면동장실과 시장실도 모두 1층으로 다 내렸습니다. 시장실도 규모도 3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선 8기의 대전환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 없이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꿈은 저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으로 옮긴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바이오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36사단을 영원히 우르풍로 가져온 겁니다. 36사단은 이미 스타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과대학 유치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총력을 기울이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불과 반시일 안에 가까운 장래에 이 꿈은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김영동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송방영 의원님, 안유한 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진년이 바뀌자마자 또 한 달이 지금 벌써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또 휴일 지나고 또 주초에 또 우리 시장님이 우리 동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는데, 하여튼 서로 간에 상견례 하는 뜻에서 제가 박수 그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던 박수. 예, 지난해 뭐 우리 그 안동시 선격 60주년이고 또 지난해 뭐 사건 사고도 사실 많았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으로도 수해 피해도 크게 나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동은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또 좋은 성과도 또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 또 노력도 있었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또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보면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이제는 뭐 모든 게 이제 막 바뀌는 그런 전환의 시대다 보니까 이게 잘 따라가야 돼요. 정말 시민 행복 시대는 스마트폰 잘 써야 되고, 요즘 저희들도 가면 뭐 이거 주문할 때 보면 키오스크라 그것 때문에 이거 주문 못하면 밥도 잘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변화된 시기에는 스스로가 정말 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시의 행정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국가도 이런 행정이 바뀌어갑니다만 그거 빨리 체크해가지고 이 알아야 돼요, 실질. 요즘은 뭐 평생교육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배우고 익혀놓으면 편한 거고, 모르면 정말 그만큼 불편한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얼마나 편해요. 뭐 TV가 있지, 카메라 있지, 뭐 요즘 뭐 어른들 마침마다 카톡 보내주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각자의 행복은 각자가 찾아가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상가 지역도 크게 아니고 뭐 어디 이게 기업이 있는 동네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오손도손 정말 이웃 간에 얼굴 안 붉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동장님 오시면서도 그리고 이 우리 이제 복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주민자치도 있고 또 이래 가지고 정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연습 끝이 많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잘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등 두드려주고 또 우리 동네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해결도 하고 이제 이래가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장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안동이 뭐 지역 발전하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사소한 어떤 소확행 그랬어요. 소소한 어떤 그런 어떤 작은 일에 정말 같이 행복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주민들이 정말 마음도 모아주고 뜻도 모아주고 해가지고 올 한해도 우리 태화동이 편안하게 또 연말에 저 또 영가 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또
체육대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좋은 계획 많이 세워가지고 하여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포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계절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가가 이렇게 보면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렇게 비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 움츠리는 거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활짝 피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시민들과 우리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뒷받침을 열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참 답답합니다, 요즘. 왜냐? 오늘은 간담회 자리입니다. 간담회 자리인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잘못 들이면은 의회에 대한 하소연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과 할 일이 틀립니다. 제가 시장님이 이런 의회 문턱을 못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래 됐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은 서로 이런 자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화동이 보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3년도에 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한 30여 곳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30곳 중에 지금 한 8군데는 2024년대로 쉽게 말하면 2월 되어 가지고 8곳은 지금 설계와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한 2억 3천 정도로서 한 8개 사업장을 이렇게 준비를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CCTV도 지금 전체 74군데 중에 74곳에서 한 230곳을 30개 정도가 다녔는데 금년도에는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반영시켜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태화동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전개가 됩니다. 안기천 복개가 금년 7월 되면은 이렇게 거기가 추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복개와 더불어서 한 20억 예산으로서 태화동 쪽에 서부초등학교에서 태화동 방향인데 이 방향을 서구동 쪽으로 방향을 돌아서 물길을 새로 내는 그 20억 공사도 2025년도에 또 추진이 들어갑니다. 연기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지상 케이블 쉽게 말하면 이 태화동 본동에 국비 10억 원으로 지금 전주, 전실 이런 것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 사거리 태성아파트 쪽으로 가는 안동 장영안 뒤쪽으로 소로개통은 원래 실수 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반영이 되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 그러나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소. 우리 주민들이 그거 들으러 왔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 빼고 아까 얘기했지만도 그 우선 시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게 수돗물 반값 문제가 왜 해결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설명할게요. 네. 이거는 왜 시민들이 건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그죠? 일단 조례가 불결이 됐어요. 조례가 불결이 되다 보면은 예산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26억 원이 삭감이 됐죠.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쉽게 말해 일반에 얘기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용을 시켜서 수도용금을 반값을 낸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 시장님께서 물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수도용금 반값하겠다. 그렇게 하시라 이거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내가 더 세밀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 참 요즘 애 많이 잡수십니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현실에 맞게끔 서로 소통을 하고 나름대로 보다 더 대시민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물가 그러고- 받고 반값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 여러 가지 일이 그 사이에는 내막이 많습니다. 또한 아까 시장님 이런 말씀 내가 안 드리려고 자체 했는데 내막이 서로가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하고 저 시의회하고는 마음이 맞아가지고 합의가 돼야 되지. 서로 그렇게 일하면 주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는 시장님과 의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민들, 우리 태아도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서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 손의원이 그러니까 내가 아마 생각-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의회 문턱을 못 넘으니까 그럼 시민들은 당장에 손해를 보고 지금 수도요금도 뭐 많이 나온다고 지금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 얘기해야 그것도 1단계에서는 일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26억 원이 그 조례가 왜 부결됐지? 그 조례 내막은 쉽게 말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반값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를 어느 정도냐, 몇 킬로로 써야 되느냐. 기본 요금에서 물론 반값이겠죠. 그래봐야 기본 요금 그래봐야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 5천 되겠죠. 4, 5천이 반값에 한 1,000원, 500원 만원, 1,000원, 한 2,000원 정도 미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참 잘하셔요. 참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님 힘내시라고 박수부터 한번 보내주시죠. 보내주시오. 가만히 있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일들을 이게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지 저와 계속 소통하시는 분들은 의문이 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의회 일은 의회에 들어와서 시에 들어와서 할 일이고 또 여기서는 시장님께서 의회 문턱을 못 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주민들을 만나면 신바람 나고 희망이 있고 뭔가 보이는 그런 희망찬 그런 새해 또 희망찬 이렇게 간담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고 뭐가 하면은 시장님 하는 일수는 물이 있으면은 다리를 내고 산이 있으면 길을 냅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라도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끝으로 안동시의 안용환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많이 오셨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원래 주민들 많이 들으러 왔는데 시간이 지금 뭐 40분, 50분 지나버려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미 이제 여기 이제 시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뭐 소통실장, 정책보좌관님도 와 계시고 도시 디자인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이제 예산 팀장님도 나와 계신데 여기 이제 예산 건의 사항은 우리 태화동 주민들의 어떤 한두 명의 어떤 바람이 있는 민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민원인 만큼 오늘 민원 잘 들으셔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청시장지대로 주민과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뭐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드릴 게 많습니다. 이제 하십시오. 첫째 그 아까 동장님이 그 뭐 소공원에 그 뭐 꾸미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 낙동강에 내가 뭐 자주 시장도 몇 번 뵀지만도 지금 태아 소공원에서 그 홀론공원인가 하고 그 철도인게 길을 그거를 트면은 거기다 흙길을 좀 만들면은 그늘이 있고 이래서 걷는데 좀 안 편리하겠나. 이걸 좀 시장님은 큰 돈 안 들이고도 안 되겠나. 그걸 좀 건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작년에 참 그 뭐 소통에 날 와가지고 시장님이 우리 서부시장에 그 하수 뚜껑 냄새 나는 거 금방 해줘서 그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쓰레기 배출 장소에 문도 또 달아가지고 참 깨끗하게 좋고 근데 요 며칠 전에 청소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환경미화본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청소가 좀 안 되니까 요것만 좀 협조해달라고 내가 좀 많이 거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 하니까 월급은 좀 해주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좀 뭐 사명감을 가지고 지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안 하고 뭐 하겠대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을 잘라보든지 해야지 도저히 안 될 거고. 그런데 쓰레기가 사흘날 그 자리에 그 쓰레기가 있는 데를 봤어요. 그게 참 문제거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시장님이 그 상당히 시장 선거에 대해서 우리 주차 관리원을 참 한 분을 쓰셔가지고 좋았는데, 그 2022년도 그 김중옥 동장님 있을 때 그 1600만 원 예산 들어가지고 그 참 시장을 조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정착이 됐는데, 그것도 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관리원을 1년 동안 또 그 관리원을 둬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좀 쓸데없는 돈이 아니랬겠나.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가면서 시장을 써야 되지, 뭐 매일 시장에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해줘가지고는 좀 돈도 뭐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도 그거는 거를 뭐 없앴으면 안 좋겠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뭐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뭐 여러 시장님은 소통회장이 없었는데 그 공기창 시장님 와가지고 이런 장을 만들어 주니까 참 서로가 좋고 한데, 아까 뭐 중간에 이 질문한 시장님 할 때나 시의원 할 때나 얘기하는 거는, 우선 시민들은 답답하니까 수돗물이 반값 되면 내버려둬도 반값 내리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빠른 시일에 해주면 좋고, 시의원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가만 보니까 그렇다면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정신 차려야 되고 뭐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예, 그 시장님 그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 좀 뭐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일단 간담회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간담회가 되는 겁니다. 안동시가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궁금한 게 없잖아요. 안동시가 이런 게 있는데 또 애로사항이 뭔지도 또 알아야 되고, 또 시민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들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시내 한 바퀴 돌면서 출퇴근합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어느 현장에 뭐가 문제, 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클린시티 이야기했는데, 클린하우스 주변의 청소, 제가 작년에 와서 엄청 강조해서 과거보다는 정말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안동에 청소 용역 업체가 2개가 있어요. 2개는 그냥 내 거야.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그냥 평생 내 거니까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클린하우스에 가면은 일단 차가 와가지고 큰 거만 주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미화원에 가서 또 청소해야 돼요. 자기가 다 쓸고 다 하고 가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이제 입찰로 바꿉니다. 그리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가 동네에 막 골목마다 천지입니다. 그 쓰레기만 쌓이는 괜찮은데, 또 밤에 고양이가 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엉망진창 만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동시를 4개 근역으로 바꾸어서 공개 입찰을 시키고, 쓰레기도 매일 수거해라, 매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많이 올렸는데 이것도 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클린시티 부분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내가 더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안동시가 그야말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실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내 집 앞, 내 가게, 내가 청소하면 됩니다. 청소한다고 프랭카드 들고 낙동강 가실 필요 없고, 그냥 내 집 앞, 내 가게, 내가 청소하면 안동시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공원, 홀롱공원 주변에 걷기 하는 거하고, 아까 태화동에서 이야기한 물놀이장에서 배수펌프장 가지고가 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안동 기차 길이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을 합니다. 걷기길로 탄생합니다. 옹천에서부터 운산역까지의 구간이 35km 구간입니다. 철길은 걷어내서 정말 아쉬운데,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쓰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마라톤 코스를 만들려고요. 이게 바로 걷기길입니다. 걷기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철길은 좁고 길어서 다른 용도로 아무것도 쓰지는 못해요.
걷어내는데도 돈 엄청나게 들어요. 안동철교를 그대로 해서 시민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있게끔, 자전거 탈 수 있게끔, 그리고 중간에 카페도 만들어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안동 그 운흥동 그 천리교에서부터 지금 철교 무릉까지를 1차적인 사업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정비가 되면은 홀롱공원 주변 전체가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걷기 좋은 안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낙동강 수변에는 5km 정도의 일라이트 길, 걷기 길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걷는 길까지 만들어요. 가장 좋은 게 물속에서 걷는 길입니다. 이것도 2km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은 태화동뿐만 아니라 안동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고, 아까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베스본부장까지 구간은 그 맨발로 걷는 길도 만들지만 그 옆에 뭐 수로가 있어요. 수로. 이 수로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요. 물은 내려갑니다. 물속에서 걷는 길이 가장 좋아요. 이거는 독일에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왜 뭐하느냐. 그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화동은 이미 있어요. 물놀이장에서 물이 나오면 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압보도 몇 개만 넣으면은 중간에 건널목 그것만 없애주면 그냥 걸으면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물속에서 걷고 올라올 때는 항토길 걷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한 2km 정도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만드시고, 돈이 부족하면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올해 중에 빨리 만들어요.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서구시장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도로가에 많은 상인들이 있어서 교통 체증의 문제, 사고의 문제가 있었는데 상인에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계도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 그 전날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불법 주차를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지금 노인 일자리가 한 분인데 이분이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노인 일자리가 안동에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을 거기에 노인 일자리를 좀 해라. 그럼 새벽부터 이분들이 나와서 그냥 주차 단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동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그분은 서부시장 주차 관리를 좀 도와줘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분이 계속 관리하니까 지금 밤에 불법 주차를 해놓은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더 하는 게 없고, 특히 서부시장은 안동시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신시장은 지금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서부시장은 상민위에서 나아가 스스로 딱 옮겨가지고 완전히 정착을 잡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돗물 반값 문제는 왜 해야 되느냐. 수돗물은 가정용 상수도를 기준합니다. 내가 10만원 쓰면 5만원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요금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가정용 수도를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울진 원전의 피해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늘 피해있다. 그래 원전에 피해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못 써야 되느냐. 휴대폰 두고 다니면 안 돼요. 가장 전자파가 내 몸의 인체균이 휴대폰이거든요. TV 보면 안 돼요. 근데 전기는 생산해야 우리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전기는 없어도 좀 불편하면 돼요. 물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생명이 위독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보내주는 대신에 우리는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물 팔아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동시 예산이 2조 가까이 됩니다. 진짜 비합리적으로 쓰는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 좀 줄여가지고 물값 반값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지금 사실상 물값이 반값이 나가고 있어요. 제조 원가에 비해서 반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도 시민들은 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또 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의 무료 수준에 가까워 가야 된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송강희 의원님도 기본 요금에 한다.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이야 시민들 일반회계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안동시 돈으로 주면 되지. 그게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하는 일이고, 또 이런 이야기들은 시민들과 얼마든지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간담회예요. 간담회가 시민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안동시정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의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아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뭐든지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반대했으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렇잖아요. 제 말이 모두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음식마다 어떤 음식은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00명 중에 한 70명 맛있다고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아니다. 저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시민들은 음식을 드셔보시고 평가는 시민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요. 그걸 무료로 주면은 국비를 적게 준다.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폐지된 지가 벌써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평가는 시민들로부터 받습니다. 저는 그래요. 시민들이 수돗물 반값 하지 말자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행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다 하시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면 좋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 정도를 지금 정례화 하려고 해요. 24개 읍면동을 다 다니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종 뉴스라든가 이런 지면 또 반상회를 통해서 또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서로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2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문 또 해주십시오. 우리 안동시와 대화동의회 열심히 일해 주시는 시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화동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20통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아파트 옆 태화정 627-17번지에 인근 주민 거주하는 주민들이 태화 오거리에서 옥동으로 이어지는 도로 인접해 있어 많은 교통량과 대형 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 태화동 현대아파트 사이 30m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설치 요구에 만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20통 통장 김운식입니다. 구한전 뒤 20통 일원에 36, 7년 전에 그 택지 조성을 하면서 준공검사 시 도로를 안동시의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26필지, 21필지는 건 오인시 그 택지 조성 하셨던 분입니다. 21필지 건 오인시로 되어 있고 그 집 그의 아들인데 5필지는 건 경철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가 1080평입니다. 도로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도로 노면이 험해도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넘쳐도 그리고 도시 가스를 넣으려 해도 이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주민 불편이 해소할 수 있도록 안동시에서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검토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태화 오거리에서 지금 송년 옥동 방향으로 가는 오르막 도로에 우측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소음이 난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실제로 오버되면은 이것은 처리를 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과거에 택지를 만들고 도로를 전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안동시가 기부 체납을 받지 않아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도로를 보수하려고 하고 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은 그 동의를 좀 해주면 될 텐데 동의를 또 절대로 안 해줘요. 지금 길은 다
그 자기는 땅을 다 팔았거든요 이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안동시는 또 왜 안 해줬느냐? 이걸 또 받으면 전부 안동시가 또 관리 주체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은 최악의 경우는 안동시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도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 만나가지고 동의하도록 해놨어. 어제 아래 만나가지고. 그 전에 만났잖아. 며칠 전에 안 봤잖아. 내가 다 만나가지고. 동의가 되면은 뭐 곧바로 시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스 저거 직접 받아야 되고 포장도 되고 포장도 그 계획이 돼 있어. 거의 뭐 우수 문단식인 거구나. 전에 시에서 그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아래 만나가지고 5천만 예산도 쌓아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의를 다 해서 그 무산됐고. 그래 동의 다 요번에 다 되게 해주려고 그랬어. 저거 말씀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또 다음 질문 또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43통장 브라우스톤 통장 이기덕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건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동시 중앙시립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이 개관된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화동 쪽에 이제 저희 브라운스톤하고 그다음에 이평한 해상,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아파트 지대에서 그쪽 가려고 하면은 거의 한 1.2km 정도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효성 해밍턴 아파트에서 이제 옥명이 이 길로 이어지는데 그 길 자체가 한 120m 정도 직선도로가 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길을 내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중앙시립도서관하고 뒤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하고 브라운스톤에서 시립도서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는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모두가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모두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정을 하려면 또 그분의 이해관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이 도로를 만들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으로 가는 것은 좀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오솔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일단은 도시계획 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주민 동의가 또 선행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실효가 돼서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또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구조적으로 이게 워낙 급경사에서 뭐 차가 갈 수 있는 경사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차량 진입이 어렵더라도 1.2km 정도 요사이는 걷기가 열풍입니다. 걷기 열풍. 그래서 집에 차대 놓으시고 산책하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지금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 다니면 얼마나 좋으냐면은 일단 시민들 많이 만나 좋고 또 운동해서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또 해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다 하세요. 시간은 아주 많습니다. 그냥 뭐든 간에 물값을 그만 반값 만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고 30%. 자꾸 시장님하고 그 소연하고 네. 안녕하세요. 말이 자꾸 틀린데. 시장 수고 많습니다. 시정을 위해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물 문제하고 아까 의원님의 말씀이 우리는 안에서 하는 일은 백끝에 몰래 된다 하는데 왜 몰래 됩니까? 주민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주민이 위대한 시장님 말씀처럼 위대한 시민이고 주민인데 다 시정에 하는 일을 밑에서 다 보고 있어요. 물 문제라든가 산후 조리 문제, 그다음에 행복 택시 문제, 이 전부 삭감 다 시키고 이게 왜 몰라도 됩니까? 주민이 다 알아야 돼요. 하는 일이 위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뭘 합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시의원 시장님이에요. 그러면 주민도 알아야지. 주민은 몰라되고 주민은 뭘 봅니까 도대체? 이게 너무 서각이다. 이거는 주민 취급을 아주 우습게 맹세금 받아가 다 사는데 왜 주민을 몰라댄다고 왜 그래 얘기해요? 그게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되고 이 원하는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부, 안동시,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주민의 대변자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과도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동은 지난번에 보니까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완료가 돼가지고 할 이야기가 별로 없으신 건데 다른 동네 가면은 엄청 많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시장 부르고 의장 부르세요. 불러서 시민들 앞에서 공청회를 열어주시면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저는 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보고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없으면 끝으로 기념 촬영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시장님과 의원님만 인사를 돌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이니까 조금 그냥 표정 밝게. 네, 네, 네. 자, 네, 촬영하겠습니다. 예, 태화동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태화동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